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리 일주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첫 번째 사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25년 6월 13일 18시 49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13일이 아니고 23일이네요. 23일. 최근입니다. 최근, 어제. 어떤,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 아시는 분의 따님이지, 따님. 따님이 이번에 이사를 할 우리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따님이 올해가 정사죠, 정사. 정사하고, 어, 남편은, 어, 을묘생, 을묘생이니까, 토끼띠. 예, 요 밑에 요 남편이고, 위에는 요 여자네, 여자. 여자고, 부인이고, 요거는 남편이 남편. 이사원이 있는가, 뭐 큰 어려움은 아닌데, 이분들이 워낙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삼재가 들어있는데 남편이 삼재가 들어있는데 이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묻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주를 보게 되면 물어본 날짜 18시 49분에 물어봤습니다. 정사년이고요. 이목을 그날이 개해 일주였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편인이 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뿌리는 정관이 떴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일지가 보면 개해가 있습니다. 개해를 보면 보통 보면 이렇게 비견 급제가 이렇게 같이 떠 있으면은 비견 급제 갑제가 떠 있으면 이것은 여기에 월에도 급제가 있고 일지에도 급제가 있는 경우는 대개 이런 경우는 어, 분리의 물상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있는 곳에서 막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겁니다. 연하고 보면 사회충 됐잖아요, 그죠? 연사 을사년인데 해가 사회충이 돼 있고 그래서 좀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월에 있었다면 당장 떠나야 되겠는데 연에 있으니까 조금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많다. 근데 뭐 때문에 떠나겠냐 봤더니 오가 걸리가 있습니다. 오가 나하고의 관계는 편제가 되는데 그렇죠? 큰 돈이죠, 큰 돈. 큰 돈 어떤 뭐 뭔가 모르게 돈, 돈을 더 벌려고 어, 하는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임은 남편일 수도 있어요. 급제가 보통 보면 친구 뭐 이성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도 손이 남편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남편이라 본다면 남편이 지금 뭐를 지금 현재 두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돈을, 돈을 갖다가 생각하면 안 한다. 정제니까, 이런 돈 관계에 대한 생각이 많아 하는데, 남편은, 어, 부인은 돈을 생각하면 큰 돈을 생각하지만 남편은 큰 돈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 어느 정도 그냥, 되는데, 꼭, 누가 더 옮기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해가 더 옮기고 싶어요. 이건 나하고 남편인데, 어, 사회축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그게, 본인보다는 남편이 더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가 남편으로 배우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결혼적 연하고 보면 사회축을 맡기 때문에 옮기고 싶은 생각은 남편이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옮겼을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했더니 편인이 됐잖아, 그죠? 편인이 보통 뜨게 되면은 이게 문서가 제대로 된 문서가 아니고 사기 문서 관련된 그런 문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급히 하고 이럴 때 철저하게 뭘 조심해야 되겠느냐 하면은 그 권리관계를 잘 따지라. 권리관계를 잘못 따지버리면 무술이 온다. 무술이 뭐냐? 정관이잖아요. 정관은 보면 이 개수한테 이 정관은 나를 꽉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무게합이 되잖아요. 그야 고정적인 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또 고정적인 틀을 딱 만들어 버리면 나는 꼼짝 달싹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정관이 아래 위로 딱 있다. 이렇게 희한하게 정관, 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문서로 인해 가지고 내가 딱 예, 고정이 돼 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오히려 내가 돈 벌려 했다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근데 지금 현재 여자보다 남자가 자꾸 옮길라, 이사를 자꾸 하자고 하고자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뭐, 여자는 뭐, 그냥 옮겨도 되고 하는 건데, 남자는 자꾸 옮겨야 된다.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오하에 지금 자기가 힘이 걸려 있어요. 한번 이 오하가 뭐냐, 이래 보면, 이, 그분들한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게, 에, 그 남편 되는 요 밑에 급제 있잖아요. 급제가 오하를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생각만 한다. 오하가 이러면 뭡니까? 여자한테 변비가 왔으니까, 여자를 여자에 대한 애착일 수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어, 또 다른 어떤 부인 아닌 다른 여자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 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했을 때 남편을 왜 자꾸 이사를 하는지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인데 좀 그런 또 심리적인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예단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 어쨌든 옮길 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볼 때 요 노포를 보면은 올렸을 때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무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고정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지금 미울이면 6월달이면 다음이단 말이야. 미울이 해결신이 떴거든요. 해결신 보십시오. 자, 해, 자축, 임묘진, 사업, 미 해결신 뜨니까 당장 다음 달이라도 옮기고 싶은 뭐뭐 되면 옮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월에 아마 차를 예, 자기 집이 나가든 예, 저쪽에서 새로 집을 얻든 이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월에. 그럼 미월이면 다음 달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해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사주를 볼까요? 여자는 정사, 경술, 정미, 경술. 좀 특이한 사주죠. 여러분 보십시오. 정미인데 양쪽에 경수를 끼고 앉았어요. 무슨 말이냐? 이 정화 입장에서는 항상 돈에 대해서 굉장한, 예, 돈을 양쪽을 쥐고 있죠.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딸이 그렇단 말이야. 예. 양쪽에 이제 재물을 딱 양쪽을 쥐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상관이 또 밑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벌려고 하는 이유는 상관이 양쪽에 있잖아요. 기치상관. 그게 아이를 위한 어떤 투자를 위해서 아이를 위한 걸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 한다는 또 상관이 떴으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식신 자기 배우자가
화생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애착을 많이 합니다, 이분은. 그런데 양쪽에 술미형 하고 있으니까 이 술은 상관이니까 내 자식이죠, 자식. 네, 자식입니다. 내가 여자 같으니까 이 자식은 아들이네요. 아들하고 나 밑에 있는 미토, 이거는 뭐예요? 미토는 배우자 궁이잖아요. 배우자 궁하고 술토가 그걸 하고 있네요. 그것도 쌍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의미가 이 사술 원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봐도 사술 원진이고. 이런 것은 이분이 굉장히, 에, 자식과 배우자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 또, 늘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식신상관이 점수가 많아요. 30점, 50, 60점 되잖아요. 60점이 되는데, 이것도 화가 또 생활해줘. 이렇게 화생토. 결론적으로 식신상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막 모여있다. 무슨 말이냐? 자식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간절한데, 너무 많은데, 그러나 그것이 항상 누가 대립이 된다? 자신의 배우자하고 대립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애를 얻는 순간 남편과 사이가 급격하게 벌어진다. 왜? 식신상간이 많으면은 관을 그걸 하잖아요. 이 사람은 무관사주야. 관이 없어. 남편은 없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가 에, 남자가 없거나 아니면 남자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혼을 할 가능성도 있다. 어. 이유는 술토가 이렇게 말한 술미형이 있고 자식 문제로인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남편과 거리가 생기고 또 이런 장난이 많으면 아예 남편 궁을 그하기 때문에 에,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고 뭐 울타리처럼 실질적으로는 이분은 뭐 알기로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마 이혼을 하고 조금 늦은 나이에 현재 있는 이 남편은 총각이죠. 총각이 남편을 다시 만나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슬아의 자식은 없어요. 다만 원래 전 남편에 대한 자식은 있어요. 그 사람 그 나이가 좀 많죠. 어느 정도 좀 성년이 됐어요. 그런 나이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 상황을 정리를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는 상황을 보면 이거는 우리 원전에 나옵니다. 식신상관이 같다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편을 그간다. 그 경우 자식이 자라나면서 점점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진다. 그럼 지금 어떤 사이냐면 이 새로운 남편이 그 자식을 보려고 안 합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식은 서로 홀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어머니 이 정사생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그 손자를 거둬서 예, 살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주 원래 우리가 얘기한 그게 벗어나지 않고 탁탁탁탁 이게 좀 맞물려 가는 게 참 어찌 보면 씁쓸합니다. 고쳐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음. 그리고 이런 걸 볼 때 이분이 지금 보면 자 봐요. 술토가 병이 두 개 들었어 이렇게 그쵸? 술토 병이 들었단 말이야. 자식궁과 같은 이 상관이 두 개 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사 문제를 물었는데 술토가 두 개나 이 물을 시점에 술토가 이것도 병이야 병. 그다음에 뮤는 조건이야. 조건.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다음 오는 원진이야 원진. 사는 충이지 뭐 사회충이지 뭐. 그러니까 이걸 가만 보면은 비장술로 해서 가만 봐도 이제 별로
썩 당기는 게 없어요. 별로 당기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를 도대체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될 때, 그래서 지난번에 초에 올해는 그냥 이사 안 하고 좀 있는 게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대를 못 참아가지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그 사위가 자꾸 가겠다고 막 쪼른다는 거예요. 옮기고 싶다고. 근데 룰상은 여기 떠붙단 말이에요. 예. 썩 내키지는 않아요, 이게. 다만, 이 딸 사주를 보게 되면, 딸은 현재 굉장히 약한 사주잖아요. 이런 사주는 화가 와야, 어, 목과 화가 오면 이 정화가 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화가 와야 되는데, 목화가 필요하죠, 목화가. 예, 목과 화가 필요한데, 목화가 필요한데, 다행히 이 딸 운이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로 아주 그냥 좋습니다. 예, 대단히 운이 굉장한 이 딸한테는 좋은 운으로 막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록 남편하고 전 남편하고 이혼을 했지만 새로운 남편 만나갖고 엄청나게 지금 자기 하는 일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답니다. 그럼 보니까 실제 보니까 갑이 을묘, 병진, 정사, 무호로 뭐 목화운으로 자기 필요한 것이 막 전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 결혼을 이분은 새로 재혼을 했지만, 재혼하신 분하고 사이는 굉장히 좋고, 뭐 집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두 사람 다, 아주 그 각각 사업을 하는데, 여자랑 하는데, 각각 활발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러면, 여자의 경우에는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그럼 목하잖아요. 내년은 병원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민년까지 가도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딸로 보면 이사를 해도 뭐 무방하다 싶은데 걸리는 게 이 남자가 좀 걸려요. 을묘, 개미, 경진, 갑신. 그래서 이 경금의 입장에서는 을사년에 을사년이면 을경합이 된단 말이야. 대개 보면 경금 일주에 있는 남자들이 을이 오게 되면 돈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야. 돈 문제, 집을 하나 뭐 널리 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 돈 문제가 아니라면 또 새로운 어떤 자기 부인과 같은 그런 여자에 대해서도 눈을 막 돌리는 거예요. 을경 합의될 때는 재물이 없잖아요. 남자 재물이 오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실제 재물, 하나는 뭐예요? 을경 합의니까 자기 여자와 같은 뭐, 자기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을경 합하면 좋긴 좋은데, 대개 보면 나이가 좀 들었을 때는 좀 다른 이성을 이렇게 올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 그럼 이때 주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 뭐 자꾸만 그 방향으로 옮기려고 막 애를 쓰거든. 그것도 동방이야, 동방. 이 사람 있는 곳에서 뭐 동쪽으로 움직인다. 목방이잖아. 그게 그 남편의 입장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옮기려고 하는지, 사이가 옮기려고 안달하는지, 현재 있는 곳에서 자꾸 안 있으려 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지, 여자가 눈에 보이셔야 된다. 여자 때문에 그런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마음이 좀 찝히는 게 있어요, 선생님 생각에. 왜 갑자기, 지가 안 옮겨도 되는 자꾸 옮기려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옮기고 싶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있기 싫다는 거지. 있기 싫으면 옮겨야지, 뭐. 있기 싫다는데 옮겨야지. 근데 옮겨도 되겠습니까? 또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답을 해주기가 애매한 입장이에요. 칼로 보면은 뭐 옮겨도 되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자로 보면은 조금은 이 움직이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보면 미토가 이렇게 떠 있고, 해일신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을사가, 썩, 예,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두 사람 중에 꼭 가야겠다 마음 먹으면은 미토가 올라떠서요. 자, 일제히 미가 떴고 미 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미토가 떴는데 해결책도 떴는데 이거는 집 문제단 말이야. 집 문제 해결하고 이건 또 남편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담해 줄 때는 그래요. 뭐 안 옮기면 좋겠는데 오래 삼비기도 하고 안 옮기면 좋겠는데 꼭 뭐 사이가 옮기고서 꼭 한다면은 뭘 해라? 계약을 철저하게 잘 따져봐라. 문서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을 잘 따져보고, 사는 집이 어떻는지, 하자 있는지, 어디고 다 살펴봐라. 그거 보고 뭐, 이상이 없으면은, 그래, 뭐, 어, 따님 운이 좋으니까, 옮겨도 괜찮으시게 하는가 하면서, 그 단서를 달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옮기십시오. 뭐, 안 옮기지 마세요.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보실 때, 올해는 옮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결국 계속해서 벌써 석 달 만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옮기면 되겠네. 예,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본의 아니게. 자, 그래서 오늘 첫 뭐 사례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공부에 들어가도 할게요. 조금 들어가 지금 30분이 시작했잖아요. 바로 공부에 들어가고 또 진도를 좀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유 중지하고 다시 우리 에, 공유 넣어서 우리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나 하면 에, 병자, 병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병진에 대한 공부입니다. 병진은 진토 중에 을개무가 있잖아요. 을개무. 그런 병화는 우리 아주 빛나고 큰 태양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진토가 무토가 좀 많거든요. 무토가 강하면은 병화의 기운을 약간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크로스. 그러면 약간 햇빛이 태양이 강선이 좀 이렇게 빛나는 것이 좀 덜해지겠죠. 거기다가 개수가 있어요. 개수는 뭐예요? 구름이잖아. 뭐를 가라? 태양을 이렇게 구름을 덮어본다고. 그러니까 변기는 태양이 팍 타기는 게 아니야. 다음 배울 병호는 태양이 뭉치게 반짝이겠죠. 근데 병지는 뭔가 모르게 에, 용의 구름이 뭘 가라? 태양을 싹 가리는 격이야. 좀 신비롭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관성이 있잖아요. 개수의 작용으로 병화가 어, 어느 정도 어, 좀 지적인 내용, 정신적인 내용 이런 쪽으로 갑니다. 병화는 원래 오래 가만히 있으면 완전 감정적인데 병신의 경우에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약간 이성적인 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병술은 뜨겁잖아요. 병술 자체는 뜨거워서 막 이렇게 자기를 막 활발하게 하면서 그렇게 막 이글이글 타는 쪽으로 나가면서도 갈등이 막 나요. 병술은 그야말로 물이 한 방울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병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방울이 있어가지고 좀 그 목마름을 달랩니다. 그래서 이 병진은 철학자, 철학자형인데 병술은 철학자라도 어떤 철학자냐면 음, 실질적인 또는 생활에 도움되는 음, 그런 실질적인 그런 실용적인 일을 한다면 병진은 좀 정신적인 거다.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개수는 을개무 개수는 상, 아, 원래 그 성질이 상관이지만 여기서 작용은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융화를 잘한다. 개수는 융화를 잘한다.
합리적이면서 개수를 영화를 잘한다. 그리고 이 병진일주는 희한하게 에, 화생토로 들어가잖아요. 그 토가 아래 사람이에요. 아래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한다. 사람보다는 아래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래 사람들로부터 굉장하게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한편 에, 좀 신비하게 이 병화를 구름을 이렇게 가립니다. 한 장마를 치고 나면 안에 좀 어둡잖아. 그럼 안에서 한잔 하는 걸 마셔요. 그래서 병일주는 술을 좋아한다. 다 그런 거 알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봅니다. 정제적 본질이기 때문에 전제적 본질을 갖고 있는 정인이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고 직관적으로 수용을 잘합니다. 직관적인 것도 있어요. 을계무잖아요. 그렇게 을이 있기 때문에 정인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직관적인 것이 있어요. 개수는 정관이니까 합리적이죠. 직관과 합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이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식신이지만 무토 자체는 편인적이잖아요. 신비한 것을 공리를 하는데 아주 그는 단칼에 배듯이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철학자라 한다. 철학자들을 보면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해서 사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탁 이렇게 에, 어느 날 생각을 딱 가지고 탁 뭐 머리가 터져가지고 나오는 듯한 그런 철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병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치밀한 직관을 가지고 신비한 것을 빠르게 공유하고 철학 명상의 길로 갔을 때 일반적인 사람보다 열배나 빠르지거든요. 그래서 병진일주는 명상가가 되면 참 좋겠어요. 명상가가 되면 병술은 명상가는 아닙니다. 그거는 실리적이고 막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은 되는데 명상가 같은 이런 거 정신적인 것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병기는 명상가가 참 좋다. 말도 잘하고 치시니까. 어쨌든 참고하시고 성격은 마음이 진실되고 착합니다. 체격은 좋은 편이고 매사에 적극적이다. 낙천적이고 조처결적이다. 술을 좋아한다. 병화의 속성은 평안이지만 인내심과 복종심이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 여자의 경우에는 개소의 지장 간의 지장이 돼서 가지고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인연이 좀 박하다. 생각이 좀 부족하다. 식진은 우리가 잘 아는 2번 유형이에요. 2번 유형이 뭐예요? 조력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그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그 조언을 많이 하는 편이죠. 자, 병진, 병술, 정축, 정리, 무신, 기유, 이민, 계묘. 자,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장점은, 식신의 장점은 남을 유의하고 대인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정이 많고 따뜻한 마음을 가집니다. 친절하고 다정다감함이 어려운 이 도끼를 좋아하고 사리 깊고 대인관계가 원활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 식신유형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하게 감정적입니다. 가슴형이잖아요. 감정적이고 가슴형이 2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가슴과 관계되는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식신은 마음속으로 사랑을 매우 갈구합니다. 사랑을 갈구하는데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합니다. 항상 그게 근심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을 막 해야 돼. 그래서 사랑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식신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냐면 너무 사랑하는 걸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만
상대가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돌아서 버립니다. 오히려 식신이 너무 많아 버리면 상대가 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막 그냥 상대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식신이 많은 여자들이 남편을 거겨버리잖아. 그럼 남편 죽지. 남편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적당하게 너무 가면 뭘 원해요? 사랑을 너무 원하니까 적당히 원해야지. 그 남편 도망가 버리든 남편 죽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는 적당한 식신이 있는 게 좋겠다. 식신을 극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인성이지 뭐. 인성이 적당히 발달하면 식신을 극하라고 제어를 할 수 있게 좋은데 인성이 없이 식신만 발달하고 재성만 발달하면 정말 힘들겠죠. 자기 에너지가 확 고갈돼 갖고 나중에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병진을 다룰 때는 병진 주변 토가 많은지 안 많은지 쭉 봐야 되고 병진이 있는데 토는 좀 있지만 목이 있다면 참 좋아요. 인성이 있으면. 이때 목이 있을 때는 목 하나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수가 따라줘야 되죠. 관인상생, 관인상생되면 멋지죠. 그래서 관인상생 되면 제대로 된 사주명식이 됩니다. 아무튼 여명의 경우 개수가 지장간에 제한되어 있어 남편과 인연이 박하고 현모양처의 살림에도 따라지만 진덕이 없다. 좀전에 있고요. 단점, 자기 혁신을 위해서는 감정적이고 자기에 집중하는 4번 유행이 필요하다. 어째 보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4번 유행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fik지는 바깥으로 막 내 에너지를 내보내잖아요. 너무 내보내면 내가 허해. 핵심 재성은 막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너무 내보내면 내가 허해. 그러면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지 뭐.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잖아. 그래서 식신에는 변인이 들어와가지고 식신을 적당하게 제거해주면 좋겠다. 단점은 예, 타인을 조종하고 간섭하려 하여 대인관계 곤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남들이 예, 가만히 있어봐라. 이 4번이 이게 아닌데 여러분들 이게 4번 유형이 필요하다? 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4번 유형을 2번 유형 신경측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게 말이 맞습니까? 갑자기 자기 혁신을 위해서는 감성적이고 자기에 집중하는 사본형이 필요하다면 이게 맞는 말인가?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조금은 밑에 보니까 또 이 4번 교만한 2번 유행이 4번을 교만한 2번 유행이 긍정적으로 깊어지면 과단욕망으로 8번 유행이 변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8번 유행으로 변하면 안 된다라. 4번 유행에 맞는 것입니다. 타인을 조종하고 간섭하려 하여 대인관계 고란을 느끼게 한다. 남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압정과 압우를 지나치게 압정과 압우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인정이 어렵다. 자, 4번 교만한 2번 유행이 신경증적으로 깊어지면 과도한 욕망인 8번 유행으로 변한다. 예, 예. 원래 본래 2번 예, 유행이 4번의 교만한 유행으로 이거를 갖다 교만한 이번 유행이 정경적으로 깊어지면 과도한 욕망이 8번역이 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요게 아까 말한 그 저 4번 유형의 장점도 있는데 4번역의 단점을 이번에 답습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도한 욕망이 8번 유형으로 있으면은
이분이 팔병과 곁들여 있으면 대단히 힘이 들지 않느냐 그런 사입니다. 이 관계에서 지난번에 한번 다시 여러분들 비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식신이 에, 음,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식신 어르사가 아니고 을미 을미가 을미 재성이고 이거는 재성이고 내 바보같이 아까 식진 내려놔놓고 더 돌리네. 예,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병진, 병인. 자, 병진의 에, 식신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나오죠. 병진, 병술, 정축. 아, 정축, 정민이에요. 자, 그러면 정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 볼게요. 정축, 정축. 가벌병. 정축은 아직까지 안 하잖아요. 그 정축 남았는가 볼까요? 다가올 거. 정축, 정묘. 음. 현인 4번 예술가 감성적 낭만적 용의 장단점. 이거는 편인에 대한 내용이죠. 신경적적인 편인 4번의 우울증 신경적 예, 예, 제가 이걸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잘못 내가 표현을 낸 건 아무래도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 다음 시간에 내가 제대로 이렇게 밝혀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읽어봐도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진, 여러분들이 뭘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가 알고 있습니까? 어, 다음 시간에 바로 내가 볼게요. 병진. 자, 어쨌든 병진은 일주가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요 내용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진 일주는 특성이 학자, 철학자입니다. 불을 보도 분명한 사람이고 대인관계에 투명하고 남에게 종속되는 지배적 성향은 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자, 행운은 병화의 빛이 진토에 흡수되니 추진력은 좋으나 결실이 좀 어렵다. 예, 추진력은 좋으나 결실이 어렵다. 그러면 병진은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결실도 좋고 하려면 병진한테는 인성이 와주면 좋겠습니다. 결실 되고요. 결실 되려면 아무래도 결실은 우리가 잘 아는 금이잖아요. 금. 재성이잖아요. 그럼 진토가 금을 먹는데 토생금 해야 되면 재성이 와서 결실을 맺으려면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비견급 인성과 비견이 있으면 좋겠죠. 인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음은 순한양 같지만은 하나면 물불 가지 않는다. 이걸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병진일주가 지나치면 시시비비를 넘어가야 해요. 옳은 그런 거. 왜 그럴까요? 진토 속에 합리적인 거 있잖아요. 개수가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진토 자체가 에, 지나치게 어, 집, 집중하고 어떤 한쪽에 깊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빠질 때 내가 옳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버리면 시시비비를 계속 가리려니까 반대수가 따르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 이게 뭐 제 살에 화기는
지지가 진술 충미를 갖고 있으면 뭐든지 화계입니다. 진술 충미를 갖고 일지가 진술 충미를 갖고 있어 화계라고 그래요. 문화예술 종교의 특성이 있고 고도한 경향이 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일덕, 정인 이런 것들 반복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고 농아라 하는 요거는 뭔가 하면 말을 잘 못하고 더듬는 그런 성격이 있다. 그런 것도 본 것 같고요. 자, 개운을 위한 제후. 이 사주는 남녀 모두 이성에 주의하고 특히 사주에 술토가 있거나 그럼 진수충하잖아요. 원세원 간에 술이 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전일조는 술토가 올 때 진술충하고 대운이 올 때 되게 여러 가지 불행한 운세가 다가올 수 있다. 그걸 정리해드리면 충하는 운이 올 때 뭐 비단 이 사주뿐만 아니고 항상 충한 운이 올 때에 내가 신명하게 되면 그 충은 아주 두렵습니다. 그 사주 자체의 일간이 튼튼하고 강하면은 충이 와도 덜 두렵, 그런 뭐 충이 와도 문제가 어려움 없어요. 근데 충 올 때 내 사주가 아주 신량한 사람이 충을 맞아버리면 정말로 그냥 힘듭니다. 그런 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는 자식 교육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특히 에, 여자의 경우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병진일주에 자식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 놓으면 내가 어려워집니다. 예. 자, 여기 보면 그 어머니 여자의 경우에는 병진이면 자식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주변 상황을 봤을 때 토가 많으면은 어려운다. 아까지 우리가 살폈던 사주가 정축 정미였거든. 정미일주였죠. 정미. 올해 사례가 정미일주에 옆에 술이 많았잖아요. 양쪽 술술. 정미주에 경술 딱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분은 토가 60% 차지했는데 뭐는 한 방울도 없어요. 물은 한 방울도 없었잖아요. 가는 없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토가 어, 자식에 대한 생각이거든.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그거로 인해서 남편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자식들이 크다 보니까. 뭐 결국은 남편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식신을 갖고 있는 특히 병진 같은 이런 걸 갖고 있을 때는 남녀 관계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불행한 운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자식 교육에 신경을 기해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늙어서 쓸쓸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수련을 덜 수련을 하고 절수련을 왜 해요? 병진일주가 나를 낮춰야 돼요. 너무 나를 갖다 올리면 안 되니까 명상은 부정간으로 해라. 예, 지장보살 연불 해라. 이거는 뭐가 많아서 업장이 많아서 지장보살을 연불하는데 업장이 많은 경우에 지장보살도 있지만 늘 스님이 강조하는 보살님의 최고 위에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미타 연불만큼 좋은 게 있겠어요? 그걸 했더니 이거는 바로 그래도 넘어가 버리네. 음, 어, 아미타불 연불고 있다. 자, 직업은 고위관리, 군인. 요 체크하면서요. 군인, 고위관리. 그 다음에 의사, 사업사, 사회사업가, 종교가도 괜찮고요. 또 농산, 운에 다 좋습니다. 여기서 빠졌는데 아까 이게 내가 얘기했는데 철학자, 철학자. 안 그러면 또 뭐냐면 철학자도 있지만 굉장하게 이 연구 공리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음, 연구가 이런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가 더 좋고 아니면 정신적인 뭐 그런 다른 철학자 연구가 더 좋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진일주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병호일주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쉬다가 들어오겠습니다.